시작은 중국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되죠. 15살 소녀 웨이웨이가 주인공인데요. 웨이웨이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홀로 서커스단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 웨이웨이에게 남아있는 사실상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는 45살의 고릴라 링링밖에 없는데요. 这个伤疤是因为我留下的。在救我的时候， 야구왕이었던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은 서커스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 링링과 웨이웨이. 爷爷说过，想打棒球就去韩国。 자, 이들의 소식을 들은 한국의 스포츠 에이전트죠. 링링을 한국 프로야구에 정식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자,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슈퍼스타로 자리 잡은 링링. 링링과 웨이웨이는 한국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스터 고입니다. 미스고에 대한 답가로서의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왜 그러나? 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 디스타를 사용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 꽤 많이 있죠? 네, 많았죠. 그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크게 흥행에 성공했던 괴물이라는 작품 괴물. 자체가 그렇고요. 차우도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는 뭐 7광고 같은 작품도 있었고. 그것과 그 기억은. 네. 자, 이런 디지털 캐릭터의 새로운 기원을 세우겠다라고 민현계로와 국가대표의 감독 김요한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 원작이 바로 허영만의 제7구단인데요. 네. 1985년 보물섬이라는 잡지 연재를 시작해서 1993년에 무려 8년에 걸친 최고의 화제를 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만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제7구단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 이 미스터 고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심들이 쏟아졌었거든요. 이 영화의 사실 가장 뛰어난 장점이 바로 링링에 있습니다. 오. 네.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릴라가 야구하는 이야기? 뭔가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 이야기들을 어쨌건 최소한 그 영상으로 설득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는데 완성품을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일말의 불안감이 없죠. 영화 속에서 고릴라가 야구하고 캐릭터로 나오는데 와 진짜 내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한국 영화로서 상당히 뛰어난 완성도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고릴라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몇 편 있죠. 대표적인 게 혹성탈출? 곡성탈출, 네. 킹콩. 킹콩. 고릴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고릴라, 아주 큰 고릴라. 큰 고릴라. 네네. 네. 이제 피터 잭슨의 킹콩을 예를 들자면 그 뉴욕에서 두 사람이 아이스 링크 위에서 마치 둘이서 같이 춤을 추듯이 춤을 추면서 하는 장면이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봤을 땐 바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구나 글쎄 말이에요. 라는 것이 너무나 와닿던. 네. 근데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 설득한다는 건 굉장한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장면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앞에까지 두 사람의 교감을 스토리로 쌓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딱 믿을 수 있는 두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극중에서 서교가 연기했던 웨이웨이하고 링링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거의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이고 이용의 관계로 보이지 설정과는 달리 둘 사이의 그 진한 교감 같은 것이 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설복이 되지 않고 관객 입장에서는 좀 뭔가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영화가 구조적으로 일단은 40분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사에 당하는 부분을 다큐멘터리로 요약을 한다든지 한국에 올라왔던 끝에 데뷔전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서 고릴라가 이제 스타로 등극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가 대략 한 40분쯤 되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사실상 구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볼거리와 설정을 40분 안에 다 소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아쉬움들이 굉장히 짙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줘야 되니까 이제 유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간에 좋다. 몇몇 장면이 있죠. 네, 집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장면들 김치를 먹는 장면이라든가. 6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식물들을 이렇게 잠자리 거리로 소비를 한다든지 그렇죠. 먹는다든지 이런 장면들 코믹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장면 중에 하나는 비가 올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해서 손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를 막아주는 그런 따뜻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상적이긴 해요. 다양한 어떤 캐릭터들을 통해서 또 영화적 재미를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한중에 3개국 캐스팅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저는 영화를 봤을 때도 잘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 웨이웨이의 서교가 장강치로의 그 꼬마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워낙 오래전이기도 하고요. 근데 국내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서교의 전작이 이제 장강치로죠. 장강치로에서는 더군다나 남자 아이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매치를 시키지 못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참 좋은 배우로 잘 크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배우들은 굉장히 능숙합니다. 네, 연기가 예를 들면 너무 이상해서 튄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성동일 씨야 뭐 연기 워낙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서교도 사실 전부 다 한국 배우인 상황에서 한국말도 섞어가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이물감이 없어요. 중국의 다코타 팬인가? 네, 벌써 근데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크게 됐는데 그렇죠. 굉장히 당차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이 영화의 캐릭터는 이제 김희원 씨죠. 김희원 씨. 네, 중국의 어떤 사채업자로 나오게 되는데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이렇게 착한 사건은 처음 봤어요. 네, 뭔가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싶은 악역이죠. 굉장히 특이한 측면인데, 그리고 또 오다기리 조도 좀 과한 측면은 있지만 영화 속에서 본인이 재밌어하면서 연기하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쨌건 희화화되고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어느 한쪽만으로 기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얇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가 풍부하다는 느낌을 거의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음악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김효환 감독이 맞아요. 전작들에서 음악을 굉장히 잘 썼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고 미녀계라에서도 그렇고 그 대단한 히트곡들을 영화 속에서 양산해내면서 그것이 또 영화의 흥행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그것이 아닌가라고. 자, 그렇다면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미스터 고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줄 정리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네. 기술을 얻고 영화를 잃다. 보기엔 좋지만 맛은 그닥.